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아마 이 촬영을 하고 나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실 때쯤이면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어제 16%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리플이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 정보방에 함께 계신 분들 대부분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리플의 상승은 절대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급등을 만들어 놓고 나서 오늘은 다소 오전장에서 조정이 나왔었죠. 4% 정도 넘게 조정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저녁장 기준으로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우리처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단기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거고요. 이건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어제 리플은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이전 올타임 하이, 결국에는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상승력이 나온 거였고요. 이렇게 신고가를 새롭게 쓰게 되면 이건 리플뿐만 아니라 어떤 코인이든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조정이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 시장 돌아가는 이치에 맞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겠죠. 다만 리플은 이게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게 아니라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또 이런 조정이 나오니까 이걸 받아서 끌어올리는 세력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인 기술적인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플래그 패턴, 상승 깃발 패턴이죠. 제 이전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미 이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불플래그 패턴이라는 건 이런 깃대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삼각형이나 아니면 이런 네모난 깃발 형태를 가져가고요. 이 깃발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고 나면 또 한 번 우리가 이런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였죠. 리플이 정확하게 이 흐름을 보여줬고, 또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깃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지지를 받았고요. 정확하게 상단 라인과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 맞물리는 위치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승력 당연히 예상해 볼 수가 있었던 거였죠. 추가로 리플은 엘리엇 파동 이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건 총 8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한 사이클을 의미하고, 이건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5파가 1, 2, 3, 4, 5 나오고 하락 3파 1, 2, 3이 나오는 건데, 자, 이걸 리플 차트에 대입해 보면 이 급등이 바로 상승 1파, 최근까지 나왔던 조정이 조정 2파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상승력으로 인해서 1차 상승 때의 고점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3파에 진입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 3파는 1파와 추후에 나올 상승 5파보다 가장 강하게 상승력을 보여주는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 추가 상승력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는 어제 리플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함께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1월 달은 정말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 달이다.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고용과 나아가서는 경제가 견고하다라는 걸 보여줬던 거였죠. 그러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가 상승을 했고 함께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안전자산들이 강세를 보이고 상승하다 보니까 이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위험자산, 코인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도 저번 주에 나왔었는데, 자, 어제 저녁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사실 이 전날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먼저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PPI가 먼저 발표됐을 때 시장의 예상치보다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같은 흐름이 나올 거다 예상해 볼 수 있었고요.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던 거였죠. 자, 이건 반대로 이번 달 말에 있을 금리 결정에서 동결이 아닌 인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어제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것보다 더 큰 기대감은 바로 이 트럼프 1월 20일 날 있을 취임식이 되겠고요. 이 취임 첫날 트럼프는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우리 코인 시장과 관련된 바로 비트코인 법이라는 게 될 거라고 외신들에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급등을 만들어낸 거였죠. 자, 이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비트코인 법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바로 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지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서명하게 되면 미 정부가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5년 동안 사들여서 100만 개를 매입한다. 그리고 이걸 20년 동안 홀드한다라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것보다 더 큰 호재 소식은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호재 소식이 돼줄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공약을 선거 기간 동안에도 얘기했던 만큼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유럽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준비 자산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업계의 기대감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던 거였고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1월 20일 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리플 개별적인 이슈도 어제 나왔었는데요. 자, SEC와 리플은 이제 항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SEC가 이 항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 기한이었고 결국에는 이걸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런데 결국 이건 리플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 서류가 제출되고 나서 리플의 CLO죠. 법률 최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 SEC의 항소 서류는 예상대로 실패한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되고 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 SEC와의 소송은 이제 단지 작은 소음에 불과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1심에서 판결이 나왔고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건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SEC가 항소를 제시한 건데 여기서도 변함없는 1심을 뒤집을 만한 근거도 없이 똑같이 그냥 거의 투정 부리는 것과 같은 서류가 제출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제출한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는요. 트럼프 취임일과 함께 사퇴할 예정입니다. 그냥 가기 전에 한번 땡깡 부리고 간다.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 로이터 통신에서도 트럼프 취임과 함께 SEC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바로 암호화폐 정책을 전면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도를 했고요. 자, 실제로 17일 날은 크립토볼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크립토 차르로에 임명된 데이비드 sak스가 이 주요 후원 기업들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등 업계의 거문들과 함께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얘기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죠. 당연히 전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들만 이때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가 긍정적인 후일담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소송도 이따 조금 더 이 친암호화폐적인 차기 SEC 위원장이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합의든 아니면 자체 철회든 우리가 긍정적인 종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곧 펼쳐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2025년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는 바로 리플이 이번 상승을 이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주인공이 될 거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 근거로는 바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이 굵직한 호재 소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그 근거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바로 이런 재료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게 우리가 당연히 투자 판단하는 데에 그리고 목표가를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는 내용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저희 정보방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장의 변수들, 최근에는 거시경제 이슈들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여기에 따른 알맞은 대응 방법과 구체적인 타점까지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라면 XRP의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2년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 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 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 랩스의 주가가 $6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 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레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에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작년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에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면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거시경제 이슈들부터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알맞는 대응 방법,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때에는 제가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과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도록 미리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대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